업무 몇 년생이셔? 자, 1번. 아니 이렇게 얘들 만나면 기분이 좋아. 저기도 기분 좋지?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어려운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분은 좋아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합격증을 받든 불합격증을 받든 크게 웃으면서 어? 그 웃음이 카타르시스인지 아니면 진짜 행복의 웃음인지 이것이 이제 남은 몇 달 동안의 결정이 된다. 똑같은 날짜는 아니지만 벌써 1월이 끝났다. 2, 3, 4, 5, 6, 7, 8 7개월이네. 주차로 따지면 한 주에 4주니까 4주 잡으면 4, 7에 한 30주 남았네. 30주. 일요일 30번만 지나면 내가 대원서를 쓰고 있었다. 일요일 30번만 지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와닿지? 월드컵 끝나면 니네 원서는 이미 작성이 끝나 있다. 제출도 끝나 있겠지. 월드컵이 끝나면. 월드컵이 9월 아니야? 8, 9월, 9월 아니야? 9월? 월드컵 끝나면 니네 일단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났겠네. 저기 나오잖아. 원서 접수. 월드컵 못 보겠다. 9월 14일부터 접수야. 아, 여기 9월 9일부터 13일 접수거든. 그리고 면접 보고만 하는 게 이제 9월부터 12월. 코앞이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뭐로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치? 각자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입시 전형을 빨리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사 붙들고 있는 놈이 바보다. 이게 3학년 이렇게 중간고사 볼 건데 한국사 준비해야 돼요. 이거 미친 거야 이거는. 한국사는 서울의 주요한 대학들도 거의 4등급까지, 빡세게 3등급까지 대부분은 4등급까지 다 같은 점수예요. 1등급부터. 4등급은 그냥 맞지 않을까? 한국사? 4등급도 있네. 내국노지 그럼. 하지만 국영수 과목은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따라 한 등급 차이만 나도 선택할 대학이 달라지는 거야. 한국사는 4등급 안에서 왔다 갔다 해도 선택하는 대학이 바뀌지 않는데. 그럼 니네가 지금 방학 동안에 뭐 배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습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게 뭔지는 답이 나오는 거지. 응? 탐구도 요새 누가 최저 얘기하는데 대부분 최저가 옛날에는 50점이니까 2과목을 넣어서 한 과목처럼 취급했거든, 탐구는. 근데 요즘에 대학들 인서울의 90%가 탐구 한 과목을 100점 환산해서 최저를 맞춰. 그럼 부담이 좀 덜하잖아. 알겠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어는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영어는 또 수능으로 얘기하자면 2등급까지만 맞아도 돼. 왜냐하면 연대, 뭐 고대 이런 데도 시험 이제 수능 최저를 넣는데 나머지 국수 탐으로 점수가 쌓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 300점 쌓일 거 아니야. 영어 그 등급 반영 방식은 정시해서 반영 방식은 300점에서 1등급은 마이너스 빵점이야. 그러니까 추가시키는 게 아니고 감점이 없다고 1등급. 2등급도 감점이 없는 데가 많아. 근데 또 봤지. 감점이 있어봐야 뭐 마이너스 10점이야. 큰 점수가 아니라고. 3등급이면 뭐 마이너스 15점 이렇다고. 그러다가 4등급이 되면 마이너스 50점 이렇게 나와. 구간폭이 길어져. 커져. 그래서 영어는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때 영어는 1등급이나 2등급 나오면 이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 정시 기준 했을 때. 수능. 근데 이제 내신이 문제지, 내신. 내신은 상대평가니까. 아무래도 정시에서 그렇다 보니까 내신 반영할 때도 영어가 2등급이다. 그럼 크게 불리하지 않아. 수시 학종에서. 근데 수학이 1등급, 2등급이 있다. 그럼 이제 무조건 1등급을 선택한다고. 영어는 1등급, 2등급이 있다. 2등급인데 다른 과목 어떻게 받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등급인데 다른 과목이 구리다. 또 탈락. 영어 2등급인데 딴 과목이 괜찮은데? 이러면 이제 합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는 거들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등급이니까 얘네 학교에서도 마지막 2등급 맞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한 번 시험 남았잖아. 2등급이면 몇 명이냐?
28. 10몇 프로지? 12%인가? 11%인가? 28명 28등 안에 들어야 되겠지. 아니 그래도 뭐 최고의 대학을 노리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적어도 3등급 영어는 이 안에서 놀아야 돼. 이거 맞췄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도 돼. 근데 한 번 나왔다고 또 놀 수가 없어요. 이게 영어는 안 하면 금방 훅 떨어지니까. 자, 이게 제목 문제고 풀이 방식은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들어간다. 첫 줄. 첫 줄에서 만약에 또 한 번 반복이지만 의문문이 시작됐다. 그럼 너희들에게 소재를 던져주면서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Is there any more virtuous practice than eating an apple a day?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는 것보다. 자, 여기 virtuous란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주석이 없잖아. 그럼 이게 올해 수능 특강에도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외워주면 좋은데 효험이 있다. 효험이란 말아.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수사의문문이라 그래서 하루에 사과 하나 먹는 것보다 더 효험이 있는 것이 있을까? 있다 없다? 없다야. 이게 답을 구하는 의문문이 아니면 항상 반대가 진실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효과가 있다는 거지. 들어봤어? 하루에 사과 하나 먹으면 건강에 좋다 이런 말 들어봤어? 그러니까 언제 효험이 먹어야 돼? 효과예요? 응? 효험이 효과예요? 효험. 우리가 뭔가를 시행했을 때 거기서 효과를 느끼면 이 약이 효험이 있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그러면 뭐 그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효과만 나타나는 거예요. 효험이라 그러면 뭔가 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아마도 답변 됐네. 없을 것이다. 이거보다 더 나은 방식은 없다. unless 뭐 하지 않으면 그 practice가 바나나. 대신에 바나나를 먹는 것이 아니고는 그건 뭐야? 바나나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죠. 된다는 거지. Don't fall into the trap. 해석해봤는데 많이 나왔잖아. trap.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런 걸 동격이라고 해. 너네 문장이 동격으로 나오면 됐었지. 이렇게 구가 나오면 오브를 써서 동격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함정의 내용이 뭐다? 같은 과일을 매주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사과 좋다고 부정할 수 없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매주 똑같은 과일, 즉 사과를 매주 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거기서 주제가 나왔어. 사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매일 똑같이 사지 말고 한 번씩 바꿔줘라. 그만큼 좋은 게 뭐가 있어? 바나나가 있으니까. 주제 잡았어? 왜냐하면 이거 같은 사과, 같은 과일들을 매주 사는 건 네가 이렇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전치사 있다니까 항상 패킹, 포장지에 넣는 습관에 있기 때문에 뭐를? 사과를 점심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늘 점심으로 사과를 습관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매일 사과 먹는 함정. A large red delicious 사과의 품종이야. red delicious 빨간 사과 있어. 그 큰 red delicious는 might cost 이게 이제 이유거든. as 얼마 1달러 정도의 가격이 나갈 수 있다. 비용이. depend on은 거의 수능에서는 의지하다 말고 따라서 이렇게 나오거든. 계절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사과도 가격이 변동을 하지. 비쌀 때는 1달러, 하나에 1달러까지 나간단 말이야. 그때 바나나가 아니더라도 바로 그때 오렌지는 might cost half니까 얼마 나갈 것 같아? 0.5달러. 절반 나간다. 그만큼. 그리고 바나나는 a fourth. 이게 뭐냐? 4배? 아니지. a fourth. 4분의 1. 분수에서 분자가 원일 때는 어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럼 a third는 3분의 1. a fourth는 4분의 1. 분수 있는 법 다 알고 있지? 분자부터.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똑같은 과일이면 뭐 사는 게 유리해? 바나나 사는 게 유리하지.
가격에 따라서. 자, 요거 외워야 돼. That's the case. 이게 무슨 뜻이야? That's the case. 이게 That's right. Right. 예를 들어서 Am I handsome? Am I handsome? That's the case. 나 잘생겼냐?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That's the case. 이거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나왔어. EBS에. That's the case. 맞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 내용이 맞다면 이 가격 변동이 가격 차이가 맞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모르면 해석이 안 돼. 근데 수능 EBS가 That's the case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그게 맞으면 take a minute. 이제는 습관대로 사지 말고 1분이라도 좀 취해라는 게 말이야. 잠깐만 멈춰라. 멈춰라. 멈춰서 뭐 하기 위해 멈춰봐라.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과연 습관처럼 사야 되는가? Is having an apple. 사과를 먹는 게 정말로 가치 있을까? 4배 정도의 as much as 뭐 하는 것보다 바나나를 대신 먹는 것보다 바나나 4분의 1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건강 효험 이런 걸 떠나서 가격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바나나를 대신 먹어도 된다 그랬지. 근데 굳이 비싼 4배나 더 비싼 사과 먹는 것이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야. Put another way. 요새 계속 나왔어. Put. 두다 말고. 오, 말하다. another니까 뭐야? 또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자면.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In other words 알지? 즉 이런 거야. 즉 다른 말로 하자면 같은 내용. Put 벌써 여러 번 나온다는 거 느꼈지? 올해도 이제 수능 특강에 put 나오면 뒤에 인용 부호나 질문 나오면 말하다.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만약에 너의 가족 몇 명? 4명 4명으로 4인 가족이 나왔네 오래간만에 substitute 대체로 그 덜 비싼 바나나를 대신 보내는 거야. 뭘 위해서? 사과를 위해서. 자, 그래서 substitute A for B는 B 빠지고 누가 들어가는 거야? A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잘 봐. replace는 대체하다지. 네. 얘는 A to be with B 이거거든. 그럼 누가 빠지는 거야? A가 빠지고 B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쓰면 substitute는 B for A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 우리가 내용 파악 못한 사람들은 바나나가 빠지고 애플이 들어가는 거지. 애플이 빠지고 사과가 들어가는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니네 학교 선생님들은 내신 문제 낼 때는 여기 지금 substituted를 replaced로 바꿔놓고, 그지? 자리를 또 바꿔놓는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외워둬야 돼. substitute B for A는 replace A, B. 편한 쪽으로 A, B를 외우라고. 항상 반대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케이? 자, 그래서 사과 대신에 덜 비싼 바나나를 대체를 한다면 그럼 너는 아끼게 돼. 가격이 싸니까. $1,000를 매일 점심마다 바꿨으니까 1년에 말이지. 뭐 없이 너의 예산에 어떤 다른 변화라는 건 뭐야? 그 과일값 말고 다른 예산 변화 없이도 말이지. 다른 건 줄이지 않고도 그냥 과일만 바꿔도 너는 $1,000를 $1,100를 줄이게 된다는 거지. 매일 먹으니까. 그리고 또 병렬 without 뭐 없이도 어떤 예산 변화도 없고 shopping around 뭐 없이도 여기저기 쇼핑 다니는 거야. 굳이 뭘 찾아서 내가 꼭 사과를 먹어야 되겠다. 그럼 사과를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데 그때 사과가 없고 바나나가 있으면 바나나는 주변에 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한 가지 과일을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 가게에 없을 때 딴 데 가서 찾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생각을 좀 바꾸면 흔히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바나나로 대체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가주어, 이건 편하잖아. 진주어. 노트, 주목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얘기한 이 example, 사례 속에서 가격들이 어디서 나왔다? 이게 같은 슈퍼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해. 뭐가? 사과 가격, 바나나 가격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바나나가 싼 게 아니라 같은 동네 과일 가게인데 같은 가게 사과가 4배나 비쌀 때 바나나는 4배가 쌌다 이 말이지.
그게 중요하고 만약에 다른 가게끼리 비교하면 또 다를 수도 있잖아. 한 가게에서 가격이 차등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shopping at numerous stores. 만약에 그 싼 가격만 찾아다닌다 그러면 많은 가게들을 다니면서 쇼핑을 해야 돼. 이게 isn't necessary. 반드시 필수적이진 않다. 아까 얘기했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다고. When you know, 네가 알 때. What the cost of simple substitutions 대용품이야. 그래서 이 대용품의 가격들이 무엇인지 알 때. 네가 알고 있을 때. 무엇이 그 단순한 대용물의 가격이 어떤 것인지 알 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뭘 고려하면서? 다양성이나 크기를 고려했을 때. 꼭 바나나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가 우리 집 앞에 있어. 이 내용이 뭐냐면 항상 똑같은 과일. 사과 먹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네. 딴 가게 가지 말란 말이야. 그냥 그 가게에서 사과를 대용할 수 있는 다른 싼 과일이 있으면 그거 먹으면 된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바나나고. 오케이? 그러니까 고정관념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좀 지문은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고 선택지를 한번 보면 1번 왜 당신은 시즈널 이거 말이 안 되지. 시즈널이 뭐야? 계절별. 제철이야. 제철. 계절적인 거. 제철 과일을 너는 왜 소비해야 하는가? 1번 쓰면 바보고 2번 어떻게 grow 재배해야 되는가? 니네 grow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기르다 재배하다고 없으면 그냥 본인이 자라다야. 이건 목적어가 있어. 목적어 어디 나요? 쌤 이거 동사 아니에요? 잘 봐요. 단어 공부. produce가 원래 생산하다지. 근데 이게 명사로 쓰면 농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roduce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고. 특히 농산물. 그럼 이게 명사라고 보면 신선한 농산물을 어떻게 기르는지 작은 공간에서 전혀 아니지. 3번 maximizing 최대화시키기. nutritional 영양가지. 이게 합치면 영양가야. 우리 영양가 할 때 가가 그 가치의 가짜거든. 그래서 영양가를 최대화시키기. 일상의 음식에서 전혀 아니고. 네 번째 cut cost 비용을 절감해라. 그리고 시간을 절감해라. 뭘 가지고? 현명한 과일 대체용품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간도 아끼고 여기저기 안 다니고 그냥 그 가게에서 내가 사 먹던 사과가 비싸네? 그럼 싼 거 사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비용도 줄어들고. blessing이 뭐니? 축복. 다양성의 축복. 그러니까 다양성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있다고. 그게 뭐다? mixing up. 너의 과일 선택을 혼합하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자, 2번 갑니다. 잘생긴 지능이 조는 거 아니지? 살짝 위험했는데 지금. 자꾸 졸면 선생님이 이 2번 문제의 첫 단어를 너에게 날릴 수 있어. 퍼니시먼트 뭐야? 퍼니시먼트 몰라? 연승아, 퍼니시. 처벌하다. 처벌 중에서도 보복, 응징이야. 그래서 마블 캐릭터 중에 퍼니셔 있을 텐데. 몰라? 퍼니셔? 중무장하고 막 이렇게 군인처럼 그 마블 캐릭터 찾아봐. 퍼니셔 있어. 퍼니셔. 살벌하게 생긴 놈 있어. 이렇게 총 들고 막 쏴주고. 응징자야. 응징자. 얘가 이제 썰은 가족이 죽어서 그 보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슈퍼 히어로로 거듭난 애거든. 퍼니셔. 퍼니시먼트는 말. 응징 처벌이야. 이거 꼭꼭 눌러봐야 돼.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 처벌은 impose는 뭐니? 부과하다지. 네. 그럼 처벌이 부여될 수 있다까지는 됐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이게 주체야. 한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문제는 이거야. 처벌은 대상이 있어야 되지. against는 바로 그 대상이라고 보는 거야. against는 하기 싫은 놈한테 너 해야 돼 이런 게 against야. 그래서 for가 찬성이야. 찬반 양론할 때 for 찬성이고 against는 대항하여란 전치사라서 이게 반대야. 그렇지? 그럼 처벌받는 놈이 처벌받고 싶겠냐?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야. 자, 다시 주체 잘 봐. 한 사람이나 집단이 이놈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야. Whom the transgressor transgressed or by. 자, 다시. 그러면 이 선행사는 이게 사람이고 집단이거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여기서 대해서라는 건 이놈들에 대해서야. 누구? 이게 피해자야, 피의자야. 그것부터. 피해자야, 피의자. 빨리 잡아야 돼. 피해자야.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겠지. 됐어? 그래서 이 피해자에 대해서 누가? 아니야, 응유자 아니야. 위반자야. 이게 범죄자야. 범죄자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거지. 됐어? transgress가 위반하다야. 그 위반자가 누구에 대해서 위반했어? 피해자에 대해서 위반한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는 transgressor야. 얘가 바로 I transgressed 힘이야. 얘가 희생자라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against 및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고 요걸 꾸미니까 이 사람들은 범죄자가 이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야. 이해됐어? 입장 정리됐어? 그 사람이 직접 처벌하는 거야. 이게 뭔 줄 알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원칙적인 처벌이라는 건 내가 얘를 때렸으면 이것에 대한 처벌은 누가 하는 게 맞아? 법원. 아니지. 선생님. 저기서 뭐라 그래? 맞은 놈이야. 원시사회에서 그러지 않겠어? 자, 영어로 해볼게. person이야 얘가. 내가 transgressor야. 그럼 transgress 했어. against 얘에 대해서. 야, 맞아! 이런 거야. 그럼 얘는 당했지. person이야 그게. 됐어? 위반자가 이놈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케이? 그럼 이놈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법이 필요 없지. 과거에 원시사회 그러지 않았겠어? 내가 한 대 때리면 누가 처벌해? 딱 때렸으니까 네가 다시 나를 때리면 이게 처벌이라고. 때린 것에 대한. 오케이? 얘네 임마 학교에서도 많이 하잖아. 어린 놈의 새끼들. 너 왜 때려? 네가 때렸잖아. 그래서 너 응징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게 어렵다고 사실. 그래서 내가 항상 수능 지문 읽을 때 입장 정리를 잘하라고 했어. 누가, 누구 이거 잘 보면서 해석해야 돼. 특히 내용 파악 문제에서. 첫 줄이 그냥 뭐야? 그냥 피해받으면 피해자가 바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자에 의해서. 됐냐? 아니면 우리 저기 연승이가 얘기한 대로 누구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파티. 제3자지. 서드 파티니까. 이게 뭐야? 법원이야. 그지? 제3자. 아니면 이게 웃긴 게 범죄 저지른 자신이 자신을 처벌할 수 있다고. 자기 완성. 그게 먼저 여기 나오잖아. 무슨 감을 느끼냐? 죄책감. 죄책감 자체가 처벌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때렸는데 얘가 반격할 수도 있고 그것도 퍼니시먼트고, 얘를 때렸더니 대법원장 이승민이 나를 10년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렸는데 아무도 나를 보복하진 않지만 내 스스로 집에 가서 난 쓰레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심적인 처벌이 되는 거지. 저 by oneself가 뭔지 알겠어? 그래서 정리하면 자기 보복의 형태로서의 작용하는 죄책감 이런 거야. 그럼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 어떤 범죄가 발생했어. 그럼 처벌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피해자, 제3자 아니면 범죄자 스스로. 됐니? 이렇게 처벌의 주체가 세 부류가 나온 거야. 일반적으로 처벌은 carries, 운반한다. 뭐를? 대가야 대가 비용. 누구에게? 퍼니셔, 처벌하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이거 이해돼? 무슨 말인지? 처벌하는 사람은 그만큼 처벌자에 대해서, 처벌은 비용,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 만약에 범죄자를 사형 집행한다. 그러니까 집행자가 퍼니셔지. 어? 법원 명령 받고 누굴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돼. 그게 될까요? 생각해봐. 지금 이 총살시켜야 돼. 근데 제3자 불러가지고 야 사형 집행됐어. 안 치우고 가고 최현중 나와. 사격 준비. 발사. 얘네 사형시키고 난 다음에 마음적인 부담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대가라고. 일반적으로는 뭐 제3자나 이런 사람이 처벌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제3자가 처벌을 많이 하잖아. 그들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너네 군사재판에서 옛날에 사형 실시하고 했을 때 그 사형 총살 시키는 군인들 있지? 쏘고 나면 뭐 한 달씩 두 달씩 휴가 줘. 얼마나 괴롭겠어. 어쨌든 명령에 따랐지만 누군가를 죽였잖아. 살인을 저질렀잖아. 그지? 정신 어떻게 했냐? 명령에 따라서 변호사 사격 준비 빵 하고 오늘 일과 끝났다. 그럴 것 같아? 그런 게 일종의 비용이야. 오케이? 자, 국가도 마찬가지야. 국가도 법원을 운영하면서 범죄자를 제3자 입장에서 처벌할 때 그 법원 운영비 같은 거 들어간다. 비용이 들어간다고 어쨌든. 마이크요. 첫 번째는 그 비용 대가가 에너지야. 필요로 되어지는 에너지야. 그 처벌을 뭐 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저 태국에 가면 태형 있다고 그러지? 태형 들어봤어? 태형? 네. 이렇게 곤장 때리는 줄 아는데 사실은 곤장이 아니고 회초리 같은 거래. 태형이 엉덩이 때리는 건데 우리는 한 대요 이거 했잖아. 근데 태국은 회초리 같은 걸로 때린대. 그래서 이거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엉덩이 까놓고 후려치는데 이거 누가 하는 줄 알아? 집행자가? 집행자 어디서 선발하는 줄 알아? 피해자들. 유단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공식 등록돼 있는 유단자 중에서 미국에서 배심원 선정하는 것처럼 배심원 랜덤이잖아. 랜덤적으로 유단자들 중에서 안치욱 사범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태형 집행자로.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이야 범죄자. 집행 풀 수익으로 갈게 돼. 약하게 치면 처벌받아요? 약하게 치면 처벌받아요? 그거 약하게 치면 안 돼.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풀 수익. 약하게 때린다? 그럼 교체해버려. 그 범죄자를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세게 때려야 돼. 안 맞은 걸로 친다니까. 그 맞다가 기절하면 치료하고 다시 때린대. 그러니까 태형이 더 무섭대 사실 징역형보다. 근데 태국이 범죄율이 그래서 원래는 낮았거든 잡히면. 왜냐하면 10년 징역은 별도고 괘씸죄로 태형을 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너 법원에 너 5년 됐어. 이게 합법적인 형의 내용이야. 근데 너 이렇게 사람들이 기분 나빠졌잖아. 너 범죄 때문에. 사회적으로 임마 너 살인 저질렀으니까 이거 사회적으로 너 혼나야지. 그래서 추가로 태형을 치는 거야. 그래서 미국하고 싸우고 그랬잖아. 미국인이 태국에서 범죄 저질렀는데 미국이 아니고 태국에서 저질렀으니까 태국법에 따라야 되거든. 태형을 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외교관들이 와가지고 이거 비인도적이다. 닥쳐 그러고 쳤어. 이 에너지가 뭔지 알겠지? 아까 나왔던 코스트야. 최소한 이런 힘이라도 들어간다고. 에너지라도. 그 처벌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에너지가 비용이야.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 무슨 위험도 있어. 리벤지. 보복의 위험도 있다. 맞으면서 어떻게 했어? 김사범이 때렸는데 때리려서 때린 거 아니야. 근데 맞으면서 왜 세게 때리는 거 같아? 넌 내가 출소 한번 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있다고. 자, punishment that. 그래서 추가의 위협이 있는 거. 처벌을 집행하고 나서 추가적인 위험성, 추가적으로 extra dangerous, 추가적이고 위험하거나 risky, 어떤 방금 얘기한 대로 위험. 추가적으로 위험하거나 또는 위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처벌들은 are considered 어떻다? 여겨진다. costlier. costly가 비용이 많은 이지 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지. 처벌 중에서도 이걸 하고 났을 때 방금 얘기한 대로 보복의 의미나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처벌들은 조금 더 치러야 될 비용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코스트리 부사의 비교급이야. 됐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처벌 중에서도 정도가 약한 건 뭐 있어? 과태료.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처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지. 음주운전하면은 뭐 3시간 뭐 교육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교육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사실은 처벌하는 거 아니야. 음주운전에 대해서 교육시키면서. 근데 이건 상대적으로 위험하거나 리스키하지 않지. 폭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태형 집행자들은 좀 더 리스키하고 위험한 처벌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럴수록 나중에 보복의 대가도 더 클 수 있으니까 코스트리얼하다는 거야. 더. 오케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때때로가 아니고 언젠가요. sometimes가 때때로고 sometime은 언젠가야. 우리의 먼 과거.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벌써 우리가 먼 과거의 어느 시간, 어느 순간에 우리는 깨달았어 벌써. 깨달았다는 얘기야. 단순한 노출, public humiliation. 지금까지는 태형 같은 건 아직도 남아있는데 우리가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현대인들이. 왜? 그 이유가 잔인하다보다는 저 때리는 사람 피해보면 어떡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옛날에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아예 이런 방법을 쓴 거야. 공개로. 집행자가 누구도 아니게 만드는 방식이야. 그게 뭐야? 처벌은 맞아. 그저 뭐만 해도 처벌이야. 노출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굴욕이야. humiliation. 이게 요즘 같은 뭐니? 신상 공개지. 옛날에 어떻게 했어? 신상 공개 온라인으로 한 게 아니고 맞박에다가 범죄자 적어놓고 길거리에 신장로를 걸어다니게 만들었잖아.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러지. 저 새끼 나쁘다 막 이러면 그걸 다 기억했다가 두고 보자 이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괜찮겠다 하는 거야. 뭘 낮추기 위해서? 비용. 퍼니셔, 응징자의 위험. 그 위험성을 무릅쓴 치러야 될 비용 이런 걸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휴밀리에이션을 뭐라고 하죠? 굴욕.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인 망신이야. Public humiliation.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그 마녀로 추정되면 이마에다 뭘 찍었어? 마녀라고 위치라고 주홍색으로 그 낙인이라고 그러지 쇠 달궈가지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찍었다니까. 그럼 이 여자는 어디 다닐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지 이제. 그런 식의 처벌도 했어. 자, 이런 것 대중적인 굴욕에 대한 노출이 사용될 수도 있겠다. 어느 상황에서 이 웨어는 접속사로 이런 상황이요. 신체적인 또는 폭력적인 제거, 그 집단으로부터의 폭력적 제거, 신체적이고 종종 폭력적인 제거, 강제로 이 사람을 수갑 채워서 집단으로부터 뭐 하는 거야? 엘리미네이션, 제거시키는 거야. 이게 수용 같은 거야. 교도소 수용 같은 거야. 이런 것이 이전에는 요구되었을 상황에서, 그러니까 헤드피피니까 그 전에는 범죄자 처벌할 때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돼. 자, 물리적 제거 뭔지 알아? 사형이야. 사형시키고 막 이 사람 막 괴롭히는 거야, 신체적으로. 그럼 괴롭히는 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괴롭히는 놈이 처벌의 위험이 있잖아. 그래서 그전에는 이걸 했다고. 범죄 저질렀다? 신체적이고 폭력적인 정상적 집단으로부터의 제거. 이게 요구됐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공개적 망신을 대신 써도 되겠다 라고 한 시점이 있었을 거라고, 과거에. 됐어? 그럼 처음에는 뭐만 했다는 얘기야? 신체적이고 폭력적인 제거만 했다는 얘기야, 범죄자에 대해서. 근데 이거 뭐 때문에 바뀐 거야? 그 집행자의 비용. 뭐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대가 때문에, 그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대체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뭐가 등장했어?
쉐이밍. 망신주기야. 망신주기의 emergency가 뭐니? emergency는 응급 상황이고 emergency는 등장, 출현. emerge가 원래 나타나다, 등장하다잖아. 뭐 응급 상황도 갑자기 출현하는 거니까 요걸 emergency Y로 쓰면은 응급 상황이고 응급실 ER 그거고 emergency 그러면 그냥 출현이야. 그래서 앞에 내용은 맞지. 앞에 나왔던 humiliation, public humiliation 그게 뭐다? shaming. 망신주기의 등장은 이게 뭘로 등장한 거야? 앞에 내용 알겠지만 사회적 옵션이야. 이제는 물리적인 제거나 처벌을 하지 않고 망신주기를 대체해도 되겠구나. 그 망신주기의 등장이 would have reduced. 아마 그 당시에는 과거야. would의 PP니까 그 당시에 처벌에 따르는 대가를 뭐 했을 것이다. reduced. 줄여줬을 것이다. 이게 문제였잖아. 바로 우리가 내용을 다 읽었다면 cost of punishment가 뭔지 잡았어야 돼. 이게 처벌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야. 위험한 대가들. 요걸 줄여줬겠지. 아무래도 없어지진 않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신장로에다가 범죄자라고 딱 맞박에 붙여가지고 야 걸어가 했으면 이거 붙인 놈이 처벌받는. 약간의 위험 가능성은 있잖아. 너 나한테 이거 붙였지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예전에 채찍 곤장 때리고 하는 것보단 어때? 나중에 보복의 위험성이 좀 적어지는 건 맞지. 종이 한 장 붙이는 거랑 빠따로시 엉덩이 때리는 건 그 코스트가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완전히 없애진 않았지만 좀 어떻게 했을 것이다. 줄여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마에 낙인 찍는 것도 어때? 찍는 놈 미워할 수 있어. 근데 차라리 그 채찍으로 막 후려치는 것보다는 나았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옛날에 저기 흑인 노예들도 처음엔 도망가면 영화에서 봤을 거야. 매달아 놓고 등짝을 확 후려치고 했다고. 응? 근데 나중에 주인들이 요거보다는 좀 나를 너무 미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노예임을 증명한 낙인을 찍었지. 얼굴에다가. 도망가도 노예인 게 바뀌지 않도록. 오히려 때리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또 흑인들 죽일 때 도망가면 잡아가지고 그 양철통에 넣어가지고 그걸 땡볕에 이제 세워놓고 그랬어. 양철통 속에 죽이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가지 말아라 그랬다고. 근데 그래도 도망가. 죽기 아니면 자기다 이러는 거야. 죽으면 안 되니까 노예가. 그래서 이제 야 도망갔어? 손목 내봐. 도망자 찍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죽이는 건 아니잖아. 채찍을 때리다가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비용은 어차피 줄게 되는 거야. 이걸 낙인 찍다는 말 알지? 낙인이 그거야. 옛날에 소가 도망다니면 누구 소인지 모르지. 그래서 우리 소임을 표시하려고 엉덩이에다가 그 자기 목장의 마크를 쇠로 달궈가지고 엉덩이 볼을 푹 찍는 게 낙인이야. 사람한테 그걸 찍으면 망신 주기 효과가 있는 거지. 계속 아픈 건 아니지. 그런 거야. 왜냐하면 단순한 노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역할을 하는데 피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노출은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게 아니야. 어떤 피해를 주는 역할을 하냐면 누구한테? 개인의 평판에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 신체적 고통이라고보다 누구 앞에서? 시민들. 집단들 앞에서 인프론트. 그 단순한 노출이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물을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 범죄자한테. 그러니까 처음 범죄 저지르고 처음 맞는 것만큼 대중 앞에서 평판이 떨어지는 것도 그만큼 부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었다고 범죄자한테.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그 집단의 구성원들은 아마 선택을 할지도 몰라. 영원히 협조하지 않겠지. Not to cooperate니까. 누구랑? 그 쪽팔림 당한 개인이랑. 앞으로는 뭐 깜빵에 가두지 않아도 돼. 영원히 뭐 되는 거야? 격리되는 거지. 자, 돈적인 얘기를 해볼까? 교도소 안 지어도 되는 거야. 비용적으로. 낙인 찍어서 알아서 살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받는 거야? 그 낙인 때문에 출소해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범죄자 신상 공개가 그게 조두순 이런 애들 풀어줬잖아. 근데 신상 공개돼 있는데 그 사람이랑 누가 같이 뭘 하려고 해 안 해? 안 하지. 그거 자체도 처벌인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어디다 분풀이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범죄자 신상 공개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야. 더 무서운 형벌이지. 나 앞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형을 살면 5년 딱 살고 나오면 내가 범죄자는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 신상 공개 안 하면. 근데 신상 공개가 따라 붙으면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걸 이제 깨달은 거야, 사람들이. 쉐이밍, 망신 주기와 사회적인 익스클루전이 뭐야 그러면? 배제지. 인클루드는 뭐 하는 거고? 포함시키는 거고. 익스클루드가 뭐겠어? 배제시키는. 이게 배제지. 배제. 그래서 사회적 격리 같은 거야. 이게. 망신 주기를 통한 사회적 격리. 자, 좀 나눠야 되는데 이건 망신 주기야. 이건 사회적 완전히 배제야. 자, 사회적 격리가 뭘 의미할까? 교도소 집어넣는 거야. 사회적으로. 그것은 밀접하게 뭐가 돼 있어? 관련이 있어. 왜 관련이 있는 줄 알아? 교도소 집어넣는 그 효과가 망신 주기에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교도소에 있지 않을 뿐 사실 사회에 나가서도 그냥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은 똑같단 말이야. 망신 주기를 시키면. 하지만 뭐가 더 비용이 적어? 망신 주기가 더 비용은 적게 든다.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 깜빵에 넣는 것보다. 여기서 익스클루전은 그냥 깜빵 쳐넣는 거 생각하면 되겠네.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 그리고 unlike transparency 어려운 단어가 투명성과 다르게. 투명성이 뭐야? 투명이면 직업하는. 투명성의 개념은 우리가 그 입시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건 뭐야? 공정해야. 공개하는데 모든 사람의 참여한 모든 사람의 정보가 공개되는 거거든. 자, 다시 정보 공개야 이게. 망신 주기도 폭로고 공개야. 근데 니네가 투명성이라는 건 전체가 다 공개를 하는 거야. 전체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니네 그런 거 모르지. 땅 주인, 집 주인 어떻게 알아봐? 뭘로 알아봐? 이 건물, 이바인 학원 건물 누구 거지? 니네 알아볼 수 있어. 그 알아볼 수. 로그인하고 법원에 등기부 열람을 하면 그거는 누구든 볼 수 있어. 니네 아파트도 성원 아파트 2차 몇 동 몇 호 딱 치잖아. 법원의 등기소에서 그럼 소유지 현재 소유주가 나와. 과거의 소유주 이력까지 다 나와. 이거 어떻게 돼 있어 다? 그럼 우리가 사는 집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다 공개돼 있지. 이건 아까 얘기한 처벌의 공개가 아니라고. 이건 투명성이야. 누구든 올바른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어떤 자기가 사는 집의 공개를 다 하자. 그럼 투명성이야 이게. 응? 그것과 다르게 공개는 맞는데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모두가 공개하는 거야. 그것과 다르게 여기 나오잖아. Which exposes. 이 투명성은 모든 사람을 다 공개하는 거야. 오케이? 쪽주기는 누구만 공개해? 오로지 전체 인구의 한 섹션이니까 뭐야? 일부만 공개시키는 거야. 일부가 뭐겠어? 그 범죄자들 정보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총조사 이런 거 들어갔어. 나 했거든 올해. 옛날에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조사한다면서 설문지를 줬어. 설문지 내용이 뭔 줄 알아? 1번 집이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2번 집에 자동차 있냐 없냐. 3번 냉장고 있냐 없냐. 세탁 그거 다 써서 냈어야 돼. 근데 그 당시 필요했거든. 국민 소득 수준을 위해서. 그럼 학교에서 애들이 다 써서 내. 그럼 투명성이지. 누구 하나만 공개한 게 아니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민주화 사회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한 집에 몇 사람이 사느냐, 직업은 뭐고 이런 거 조사하거든. 근데 이것도 다 하니까 지랄들을 해. 그래서 요새는 인구의 한 3분의 1인가를 선정해서 메시지를 보내. 조사에 참여해달라고. 선생님 집에 올해 대상이 돼가지고 작년에 선생님이 이제 다 공개했어. 뭐해서 먹고 살고 몇 사람이 살고. 그건 총조사잖아.
그건 투명성이라고. 근데 이승민 얘가 조두순이 어디에 살고 얼굴이 어떻다. 똑같은 사는 곳을 공개하는데 걔만 공개하면 그게 쉐이밍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처벌의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처벌은 뭐가 따른다? 처벌하는 사람이 코스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코스트가. 그걸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 안 될까? 이 공개적인 망신이라는 건 모두가 아니라 본원만 공개하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니까 두 사람이 쳐졸고 집중 안 하는 것 같아. 1번 이거 쉐임 있다고 이거 쓰면 안 돼. 쉐임 레스가 뭐야?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이게 수치심 없는 행동의 등장이야. 이게 뻔뻔한 새끼들이 요새 많이 나타난다고. 그게 바로 현대 사회의 딜레마다. 딜레마가 뭐야? 문제점. 딜레마가 우리말로 뭐야? 문제. 아니야. 풀지 않는 힘. 진퇴양난이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해요. 딜레마. understand? 두 번째, transparency. 행위에 있어서의 투명성. 어떻게 오픈네스, 공개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 이거는 투명하게 공개하면 범죄가 예방된다는 차원이니까 아니야. 우린 범죄가 이건 위에 처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3번 쪽주기. 나왔네 거의. 가성비 좋은 거지. 코스트 이펙티브. 대안이 될 수 있어. 그 전까지 했던 뭐 아까 나왔잖아. 신체적 처벌. 신체적으로 처벌을 해버리면 대가가 따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개적 망신주의가 신체적 처벌이 가질 수 있는 그 대가를 줄였다 그랬잖아. 위험성의 대가를 줄였다 그랬지. 3번이 답일 거고. 길트, 죄책감과 쪽주기. 수치심. exploring, 탐구하기. 서틀이 뭐야 이거? 이거 B 묵음이라서 썰을 이렇게 있거든. 요것도 많이 나와. 미묘한. 자기 처벌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탐구해보자. 자기 처벌이 뭔데? 죄책감. 그게 쪽쪽이랑 어떻게 다른지 연구해보자인데 아니고요. 범죄의 비용, 범죄의 대가. SS 뭐였어? SS. 평가하기. 재정적인 영향력. 처벌이 미치는 재정, 금전적인 영향력을 평가하자. 여기선 코스트를 돈 얘기만 한 거야.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코스트가 돈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지. 보복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정답은 3번밖에 없어. 결국은 쪽주기 처벌의 도구로서 쪽주기가 등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건 참 좋은 지문이고 내가 예측하건대 이런 스타일의 지문이 올해 수특에 꼭 나와.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뭐 사과 대체품 이런 거는 연속적으로 나오기 어려운데 지문 차이가 확 나지, 그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고3이면 아까 1번 문제 같으면은 제목 문제가 1번처럼 나왔다. 에이, 이거는 뭐 연습하라는 거지 수능 수준이 아니네. 이렇게 평가해야 되고 2번 정도면 이게 수능 수준인데 이런 거 가늠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그 수능 준비할 때도 EBS 지문 중에서 주요한 지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 응? 다는 하기 어려우니까. 자, 5분간 휴식.